네, 안녕하세요. 콴다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행사장 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정도로 그 많은 학생분들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희 콴다는 전 세계 9천만 명의 학생들이 매일 800만 문제 정도의 질문을 올리는 글로벌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저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이 만든 서비스 중에서는 글로벌리 사용되는 대표 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전 세계 8개국 언어에 굉장히 많은 이제 학생들한테 맞춤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크고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스타트업일 뿐이고 저도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그저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생각하셔서 각자의 인생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저라는 인간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창업을 했고 그리고 그 창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깨닫고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걸 좀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인천의 변두리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토지금고라는 그 갯벌을 메운 그런 이제 도시에서 이제 자라났는데요. 제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저의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그 학교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굉장히 작고 자원도 없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과학자가 많이 나와야지만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도 과학자가 돼서 우리 사회와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요새는 창업가로 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과학자가 되는 꿈을 그때 꿨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를 어떤 목표로 살다 보니까 과학의 날에 하는 어떤 대회들도 좀 나가고 그다음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학교가 되고 나니까 조금 더 레벨업을 했어요. 과학자가 될 건데 뭐 생물학자도 있고 화학자도 있고 다양한 그 경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는 우주를 좋아하고 천체 보는 것도 좋아하니까 천체 물리학자가 돼서 우주의 어떤 신비를 풀고 노벨상 타는 어떤 논문을 써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 부끄러운 과거인데 진지하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가 될 건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과학고를 가보자. 나름대로 그때는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운이 좋게 그 당시 인천의 유일한 과학고였던 인천과학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 학창 시절 때 겪었던 경험들이 지금 저를 창업으로 이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학교 입학해서 수학 수행평가를 보는데 선생님들이 다 너네 이번 수학 수행평가 점수가 졸업할 때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92명 중에 뒤에서 한 10등 정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충격을 먹고 옆에서 맨날 잠만 자던 친구보다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나는 공부에 정말 재능이 없나 보다. 그리고 나는 천체 물리학자를 할 머리는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포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정말 죽어라 몰입해서 해보자라고 열심히 하게 되고요. 다행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뭐 수학이나 이제 뭐 중간고사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나는 몰입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이게 결국에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운에 너무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잘 볼 수도 있고 조금만 실수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 스트레스 받고 불확실한 거에 계속 경쟁을 하면서 뭔가 이겨나가는 삶이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과학고에 왔더니 거기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가면은 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도 이게 끝이 없겠구나. 대체 이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거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과학고에서 너무 경쟁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거치면서 대체 삶이란 무엇일까? 왜 살까?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진지하게 결국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는 속세에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고 욕심이 있고 무언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머리 깎고 산으로 가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어요. 근데 또 스님들을 보다 보니까 스님들도 하나의 또 사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저 스님이 돼도 똑같은 그 굴레 속에서 고통받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 생각이란 무엇이고 나란 자아란 무엇이고 이런 걸 좀 탐구해봐야겠다. 그래서 뇌를 연구하자라는 생각에서 그 서울대에 생체공학 쪽을 공부하려고 전기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교수님이랑 상담을 했는데요. 저 교수님이 이제 자네 뭐 하고 싶나 꿈이 뭔가 하니까 저는 생체공학을 해서 뇌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뉴럴링크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듣더니 자네 그거 하면 굶어 죽네 이러시는 거예요. 자네 그거 하면은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안마의자 만드는 회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네 이러셨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니까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100%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그때 꿈을 포기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막 고뇌하고 뭐 생각을 하고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열심히 놀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게임을 좋아하는데도 이제 공부하느라고 전혀 못했는데 열심히 게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힙질이었기 때문에 흑인음악 동아리 들어가서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뭐 당시에 이제 뭐 그 빈지노가 서울대에서 그 활동을 하실 때라서 저희 공연할 때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놀면서 생각 없이 1, 2년을 보내게 되고요.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뇌공학은 아니더라도 내가 연구를 하면서 뭔가 진리를 추구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게 생각보다 허망하다는 생각을 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물리학이든 인문학이든 어떤 책들에 의하면 이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결국에 인생이라는 거는 정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정하고 살까를 고민하다가 아름다움을 추구해보자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게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추모가 엄청나게 많은 시기였어요. 그리고 아이폰 열풍 때문에 세상이 다 바뀌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저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생에 가장 가깝지 않은가? 자기가 뜻한 대로 어떤 예술가적 마인드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인드 두 가지를 다 가지고선 정말 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리고 좋아하는 어떤 무언가에 굉장히 몰입해서 사는 그 삶을 저 사람은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창업가가 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군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군대 휴가 나왔을 때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뭐 창업 관련된 강의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벤처 동아리도 하고 뭐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뭐 벤처 경영학과도 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강연원 선배들한테 선배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창업을 하셨나요?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대체 그 결심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요. 그런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찰나에 제 고등학교 친구랑 커피를 한잔 하게 돼요. 지금 이게 진한 파란색 옷을 입은 게 저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저 고등학교 친구는 당시에 생활비랑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과외를 한 8개 정도를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외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카톡 창을 열면은 항상 학생들이 선생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고 질문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항상 답변을 바로 해줄 수도 없는데 학생들은 맨날 질문을 하니까 이거를 한번 앱으로 만들어서 해결해 보면 어때라는 아이디어를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거는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작은 대학생 팀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콴다의 시작은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도 서울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는 학생도 질문만큼은 편하게 명문대 선생님한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학생들이 질문하면 명문대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는 그런 매칭 서비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 명문대 선생님과의 질문 답변 콴다라는 앱을 창업을 하고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의 콴다 앱은 사실 굉장히 달라요. 이때는 저희가 일일이 답변하고 서울대 선생님들이 일일이 답변하는 앱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AI 서비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기술 격변을 겪은 기술 파도를 거친 회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기술 파도를 겪었고요. 두 번째는 이세돌 알파고 시기에 인공지능 파도가 한번 크게 왔었어요. 그 인공지능 파도를 통해서 글자를 인식하는 기술을 직접 개발을 하고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파도를 거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 초 말부터 챗GPT 이후에 오는 AI의 두 번째 파도를 거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을 할 거면 이 기술 파도를 굉장히 잘 타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서퍼들도 파도가 없으면 멀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서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정말 거대한 파도가 온다면 생각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만들어낼 기회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통해서 혹은 무언가를 통해서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이 기술 파도가 언제 오는지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지는 변화가 어떤지를 굉장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번 세 번째 기술 파도를 굉장히 잘 타야지만 회사가 살아남고 또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AI가 교육을 어떻게 바꿀지 이번 챗GPT 이후에 학생들의 학습이 어떻게 바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콴다도 또 대규모로 올해 바뀔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기술 파도를 잘 탔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희가 처음에는 명문대 선생님과의 질문 답변이었잖아요. 저희가 과학고생이다 보니까 대학 가서도 이제 수학 과학을 잘하니까 저희가 직접 수학 과학 질문을 답변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구해서 플랫폼으로 답변을 주기도 하지만 직접 답변을 하다 보면 하나를 깨닫습니다. 똑같은 질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그 답변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예전에 정말 정성스럽게 했던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똑같은 질문이 올라와도 또 새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현타가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저희 팀원들이 지하에서 열심히 코딩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글이 만든 알파고랑 이세돌이라는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분이 바둑을 두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 팀원들이 같이 보면서 저 인공지능 기술이면은 학생들이 질문을 똑같은 문제를 했을 때 그 문제를 인식해서 기존에 좋은 답변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보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만들겠다고 그 당시에 투자자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교수님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어르신들이 다 해준 얘기가 너네 대학도 졸업 못했잖아. 너네 고졸인데 이거 만들 수 있겠니? 이거 안 될 거야. 나중에 굉장히 경험 많은 분들을 채용해서 하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직접 인공지능 기술을 배워서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리고선 이제 검색 서비스를 내게 되고요. 하루에 1000건 올라오던 질문이 그 다음 주에는 3000건, 그 다음 주에는 5000건, 그 다음 주에는 10,000건, 20,000건 계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저희가 갖게 돼요. 이때 깨달은 게 기술이 변화하면 기존의 전문가, 기존의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이 생각보다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니까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배우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파도가 크게 왔을 때는
늘 여러분들처럼 젊고 똑똑한 분들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기술 파도를 겪을 때 굉장히 많이 저희가 느꼈고요. 그리고 이 파도 이후에 제가 또 생각이 든 게 저는 구글이랑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뭐 베트남에 있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학생부터 아니면 정말 샘 알트만이나 뭐 주크버그 같이 정말 정말 부자들까지 다 만나봤는데 사실 구글이랑 유튜브를 다 사용해요. 정보를 찾을 때 구글을 쓰고 뭐 지금은 챗GPT도 쓰겠죠. 그리고 컨텐츠를 볼 때는 유튜브로 공유를 합니다. 무슨 뭐 부자들만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육도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다 보면은 이런 플랫폼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큰 작품일 수 있겠다.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결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후로 기술을 통해서 모두한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갖고 회사를 해오고 있고요. 이렇게 회사를 해오다 보니까 정말 그 놀라운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태국에 정말 그 소득 격차가 큰 나라인데 거기서 가난한 학생들도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그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마크 주커버그 만나서 친구들이 자꾸 그 reptilian이냐고 물어보는 경험도 해보고 정말 정말 뛰어나고 정말 정말 똑똑한 동료들이랑 무언가 해내는 경험을 같이 해보는 그런 경험들도 정말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업하는 한 10년 동안의 그 인생이 굉장히 감사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아마 가장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창업 추천하냐 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창업을 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막 세계 최고의 회사 같고 막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가 막 전 세계 학생들이 더 금방 더 많이 쓸 것 같고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갑자기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 다음 달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하루 안에도 회사가 잘 될 것 같다가 망할 것 같다가의 등락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 불확실성이 너무 심해요. 저는 예전에 학창 시절에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불확실함이 있으니까. 근데 창업가가 되니까 그 등락이 너무 심해서 이 스트레스는 쉽지 않다. 이게 좋은 인생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 그 아산 유스프레너 행사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을 갖는 삶이란 거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사회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 모델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를 정하고 실행하는 거, 그런 기업가 정신적인 삶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는 창업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하신다면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붙잡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제가 어쩌다가 창업을 하게 됐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에 대한 짧은 소개였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이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좋은 대학 가야 뭐 인생이 피고 뭐 공부 잘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물론 그런 부분도 존재는 할 겁니다.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언가를 빠르게 배우는 능력을 획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모든 걸 다 배워야 됐어요. 코딩도 배워야 되고 경영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회계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못했는데 맨날 외국 그 투자자랑 이야기해야 되니까 영어도 배워야 되고 고객 인터뷰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제품을 어떤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모든 거를 배워야 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 파도가 왔을 때 그 새로운 기술들을 얼마나 빨리 배우고 실행하느냐가 어떤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인데, 그 모든 것들이 무언가를 빠르게 배워내는 능력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 말고, 내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적은 시간 동안 몰입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빨리 학습해버리는 그 능력 자체를 흡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창 시절을 보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실 때 그 힘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서비스 이름이 콴다잖아요. 이게 Question and Answer예요. Q&A를 읽어서 콴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름답게 질문 답변 시간을 좀 길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재 대표님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사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가장 좋은 거는 고객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미국에 GenAI 서비스를 내려고 했는데, 저를 포함한 팀원들이 미국에 가서 몇 달을 살았어요. 가서 현지에서 미국 대학생들을 거의 1000명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면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의 모형이 있잖아요. 완성품이 아닌 거,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써보게 해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의 반응을 봐야지만 진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과정이 없이 내가 만드는 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고객을 만나서 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생각을 갖고 이걸 만들면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무언가를 만들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가 진짜 최적인지에 대해서는 꼭 실제로 사용해 볼 사람들을 100명 정도 만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그게 없이는 확신을 갖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초안이 훨씬 더 발전을 하고 고객 가치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콴다의 궁극적인 비전과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어떤 플랜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오셨습니다. 저희가 AI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빌 게이츠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안드라 캐파시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AI 구루들이 교육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갖고 있는 가설이 있어요.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가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할 것 같진 않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달하는 AI와 동기부여해주는 선생님을 어떻게 잘 결합시키지라는 게 저희 회사의 최근의 큰 고민이고요. 그 방향에서의 서비스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하고 가르치는 영역은 최대한 AI가 맞춤으로 제공을 해주고, 선생님들은 동기부여해주는 영역으로 조금 더 역할이 확대가 되는 그런 형태로서 뭔가 전환을 좀 준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도 아주 가끔가다 운동을 하는데 PT를 받으면 선생님하고의 약속 때문에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PT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운동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라고 스스로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AI가 정말 뛰어나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시대가 와도 이 PT 선생님 역할 같은 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신원고등학교 김진성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아까 학교 생활에서 배워야 될 게 내가 무언가를 빠르게 배우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좀 잘하려면 어떤 학습 방향과 어떤 학습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거를 성취할 때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습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현재 상태가 있고 내가 도달하려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잘 정의해야 돼요. 나는 현재 뭐 이런 영역에서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어떤 연습이 덜 돼 있고 어떤 개념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다를 적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받고 싶은 점수가 뭐 지금 60인데 80이면은 80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개념들에 대해 이해도는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습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이거를 미리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내에 그거를 배치를 해서 내가 이 과정들을 거치기만 하면은 무조건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걸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선 중간중간에 실행하다 보면은 내가 그 경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플랜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이 훈련을 좀 하다 보면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뭐 창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실 때도 똑같은 관점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 현재 상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 그리고 그 차이에서 내가 채워줘야 되는 갭들을 행동으로 바꿔내서 그거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과정으로 이 형태를 바꿔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에듀테크에 관련한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퀀다가 선생님들이 답변해주는 초기 서비스일 때 답변해주는 선생님들의 풀을 어떻게 구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답변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이제 발표에 나왔잖아요. 그분들을 확보하기 위해 또 어떤 리워드를 주셨는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알파 테스트를 할 때는 제 친구가 과외를 많이 했잖아요. 그 과외하는 학생들 친구들을 불러서 서비스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 한 2달 정도 서비스 운영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정식으로 오픈할 때는 선생님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끼리 의견이 안 맞았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서비스에 와서 답변을 해줄까? 어떤 친구는 과외를 나중에 연결해 주면은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 어떤 친구는 조금 이걸 재밌게 답변하는 걸 게임화 시키면 선생님들이 답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선생님들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답변 안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의견이 다르잖아요. 회사 사무실 바로 옆에 연대가 있어서 연세대학교의 학생들 100명을 그날 바로 만났습니다. 토론을 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답변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고 500원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지만 내가 계속 답변할 것 같다라고 선생님들이 대학생들이 답변을 해줘서 돈을 500원씩 주는 시스템을 바꿨고요. 근데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너무 어렵고 쉬운 문제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500원씩 주면은 서비스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바꿀까, 어려운 문제는 더 비싸지게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들이 한 번에 문제를 한 번만 보고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에 돈을 내게 해서 이 문제가 너무 싸거나 어려워서 패스를 하면 그 문제가 비싸지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은 뭐 3,000원, 4,000원씩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계속 패스만 하는 선생님은 돈을 못 버는 그런 구조로 이제 시스템을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소속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질문 주시죠. 네, 지금 세종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종석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듣는 말이 답지를 보지 마라. 스스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고민하고 자신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라 였는데, 저도 학창 시절에 퀀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갈등이 빠른 정답지를 찾게 해주는 앱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현재 교육 시스템이 많은 양과 빠른 학습과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갈등할 것 같은데,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비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서울대 대학생들이 답변해주는 서비스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AI로 검색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이거 그냥 치팅하는 서비스로 쓰는 학생들이 늘어난 애를 저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려고 했던 게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힌트만 먼저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챗GPT 이후에 서비스 변화들을 계속 그 방향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풀이를 좀 보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면서 조금 더 학습에 도움이 되게는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반대로 나는 문제 하나를 뭐 하루 이틀을 고민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은 하루에도 숙제를 막 몇십 문제를 받아요. 그거 이틀 동안 고민하고 있으면 다음 숙제가 또 50개가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1년 반 만에 선택미적분까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한 문제를 갖고 2시간을 공부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체크를 하고 다시 접근해서 그 문제를 내가 실제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문제를 보고 문제풀이 전략들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 교육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데 필요한 학습을 빠르게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조금 더 그런 방향에 더 최적화된 경험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은 바꿔나가고 있고요. 무한하게 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죠.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실제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이 해내야 되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은 저희는 진짜 고객 관점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접근을 더 취하고 있고 AI 기술로 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고1 학생이고요. 제가 이동하면서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기업가 정신 관련해서 질문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용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업가 정신이란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창업을 막 추천하시지는 않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창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 정도 궁금합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본인이 스스로 이해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세상에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봤을 때 이 세계는 이렇고 근데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내가 그걸 해내겠어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정의는 꼭 창업을 통해서만 실현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일 수도 있고 예술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음악을 하는데 지금의 음악은 이런 구조지만 나는 이걸 이렇게 바꿔내면은 분명히 큰 변화랑 뭔가 뛰어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믿고 그걸 실행한다면 그 사람이 음악가일지라도 저는 기업가 정신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봤고 바꾸고자 하는 방향이 생겼는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창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창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창업하면 돈 많이 버니까 혹은 창업하면은 뭔가 뭐 재밌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좋다고 하니까 창업을 할래라고 하면은 본인의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불확실성에 흔들려서 포기하게 되거나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저는 기업가 정신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그 청소년분들이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뉴스프러너 친구들을 위해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